파우스트 총장님, 하버드 대학과 이사회 회원들, 교수진, 자랑스러운 부모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졸업생 여러분. 첫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감사합니다입니다. 하버드는 저에게 특별한 영예를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졸업식 연설을 할 생각에 몇 주 동안 이 두려움과 메스꺼움이 저를 살을 빼게 만들었습니다. 윈인 상황입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심호흡하고 눈을 가늘게 모아 빨간 현수막을 보면서 제가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리핀도르 동창회에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졸업식 연설을 하는 것은 큰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졸업식으로 마음을 돌릴 때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졸업식 연설가는 영국의 철학자인 메리 바넋 남작부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연설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글을 쓰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한 말을 한마디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 예방적인 발견은 제가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여러분이 동성애자 마법사가 되는 아찔한 기쁨을 위해 경영학, 법학 또는 정치학에서 유망한 경력을 포기하도록 의도치 않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두려움 없이 말이죠. 앞으로 몇 년 동안 기억나는 것이 동성애자 마법사 농담뿐이라면 저는 메리 바넋 남작부인보다 괜찮았다는 거겠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자기 발전을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해야 할 말 때문에 정신 과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제 졸업식에서 무엇을 알았더라면 좋았을지 졸업 후 지난 21년 동안 제가 배운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답을 생각해냈습니다. 여러분이 학업적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멋진 날에 저는 여러분에게 실패의 이 점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때때로 진짜 현실 세계라고 불리는 사회생활의 문턱에 서 있는 이때 저는 상상력의 결정적인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들은 비꼬거나 역설적인 선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저를 이해해 주세요. 21살의 졸업 당시를 돌아보면 42살의 그녀에게는 약간 불편한 경험이 됩니다. 반평생 전에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야망과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것 사이에서 불안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유일한 것은 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배경에서 태어나 대학에 가본 적이 없는 부모님은 저희 지나친 상상력이 잃고 주택담보대출금을 갚거나 연금도 채우지 못하는 재미있는 개인적인 재주일 뿐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도 지금은 만화에서 모로로 충돌하는 것처럼 대단한 아이러니라는 거랍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제가 직업과 관련된 학위를 받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영문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타협이 이루어졌고 저는 현대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 입학했습니다. 부모님이 차가 길 끝에 있는 모퉁이를 돌자마자 저는 독일어 수업을 버리고 고전 문학 강의실로 달려갔습니다. 고전을 공부하고 있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졸업식 날에 처음으로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지 구상의 모든 과목들 중에서 그들은 임원용 화장실 열쇠를 확보하는 데 있어 글이 쓰신 화학만큼 유용하지 않은 과목을 꼽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관점에 대해 부모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여러분을 인도한 부모님을 비난하는 것에는 만료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운전대를 잡을 나이가 된 순간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제가 결코 가난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님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도 가난했고 그 이후로 저도 가난했으며 그것이 고상한 경험이 아니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가난은 두려움, 스트레스, 때로는 우울증을 수반합니다. 그것은 수천 가지 사소한 굴욕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가난 자체를 미화하는 것은 바보들만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나이에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가난이 아니라 실패였습니다. 여러분이 나이에 대학 재학 중 뚜렷한 동기부여가 부족하여 저는 학교 커피바에서 이야기를 쓰는데 오랜 시간을 보냈고 강의 때는 너무 적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합격하는데 제주 가 있었고
수년 동안 제 인생과 제 동료들의 성공의 척도가 되어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젊고 재능이 있고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마음의 상처를 전혀 몰랐다고 생각할 만큼 둔하지는 않습니다. 재능과 지성은 아직 누구에게도 운명의 변덕에 대한 예방접종을 한 적이 없으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평온한 특권과 만족의 삶을 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버드를 졸업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실패에 대해 그다지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러분은 성공에 대한 열망만큼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이끌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실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보통 사람이 성공에 대한 생각과 그리 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러분은 이미 높이 날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무엇이 실패를 구성하는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러분이 그것을 허락한다면 여러분에게 1년의 기준을 주기를 열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졸업한 지 불과 7년 만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볼 때 저는 엄청난 규모의 실패를 겪었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난히 짧았던 결혼 생활이 파탄났고 저는 직업도 없었고 한부모였으며 노숙자를 제외하고는 현대 영국에서 더할 나위 없이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이 저에 대해 가졌던 두려움과 제가 저 자신에 대해 가졌던 두려움이 모두 지나갔고 모든 일반적인 기준에서 저는 제가 아는 가장 큰 실패자였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 서서 실패가 재미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의 그 기간은 어두운 시기였고 저는 그 이후로 언론이 일종의 동화 같은 결심으로 표현해온 것이 있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는 터널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전혀 몰랐고 오랫동안 그 끝에 있는 어떤 빛도 현실이라기보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실패의 이 점에 대해 얘기할까요? 단순히 실패는 본질적인 것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것을 그만두고 제게 중요한 유일한 일을 끝내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로 다른 것에 성공했다면 내가 진정으로 속해 있다고 믿었던 분야에서 성공하겠다는 결심을 결코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가장 큰 두려움이 실현되었고 저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제가 사랑했던 딸이 있었고 저는 오래된 타자기와 큰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밑바닥은 제 인생을 재건하는 견고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했던 것만큼 실패할 수는 없겠지만 인생에서 실패는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에 실패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혀 살지 않는 것이 나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살지 않는 한 무언가에 실패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실패합니다. 실패는 제가 시험에 통과함으로써 얻을 수 없었던 내면의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실패는 다른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었던 나 자신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의지와 규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또한 제 친구들이 루비 가격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좌절로부터 더 현명하고 강하게 벗어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영원히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경 A의 시험 받기 전에는 자신이 나 관계의 힘을 진정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지식은 고통스럽게 얻은 모든 것에 대한 진정한 선물이며 제가 얻은 어떤 자격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조정 장치가 주어진다면 저는 21살의 제 자신에게 인생의 획득이나 성취의 체크리스트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에 개인적 기능복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격증, 여러분의 이력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그도를 운동하는 내 나이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인생은 어렵고 복잡하며 누구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으며 그것을 아는 겸손함은 여러분이 그 역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가 두 번째 주제인 상상력의 중요성을 선택한 이유가 제 삶을 재건하는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본은 아닙니다. 비록 저는 개인적으로 잠잘 때의 동화들의 가치에 대해 목숨 다할 때까지 옹호할 것이지만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상상력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상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인간만이 독특한 능력일 뿐만 아니라 모든 발명과 혁신의 원천입니다. 틀림없이 가장 변화적이고 계시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경험을 공유한 적이 없는 인간과 공감할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형성 경험 중 하나는 해리포터 이전에 있었지만 그것은 제가 그 책들을 쓰는 데 있어서 많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사실은 저희 초기 직업 중 하나의 형태로 밝혀졌습니다. 비록 저는 점심시간에 이야기를 쓰기 위해 눈에 띄지 않게 어디론 가조용히 떠났지만 런던에 있는 국제 엠네스티 본부의 아프리카 연구부에 다니면서 20대 초반에 집세를 했습니다. 제 작은 사무실에서 저는 감옥에 갇힐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외부에 알리기 위해 전체주의 정권에서 밀반출된 황급히갈 겨쓴 편지들을 외웠습니다. 절박한 가족과 친구들에 의해 엠네스티로 보내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의 사진을 봤습니다. 저는 고문 피해자들의 증언을 읽고 그들의 부상 사진을 보았습니다. 저는 즉결 재판과 처형, 납치와 강간에 대한 목격자들의 자필 기록을 열었습니다. 제 동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정치범 출신들이었으며 그들의 정부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무모함 때문에 그들의 고국에서 쫓겨나거나 망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들 중에는 정보를 주러 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이 두고 온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저보다 나이가 많지 않은 젊은 청년인 아프리카 고문 피해자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조국에서 모든 것을 견뎌낸 후 정신적으로 병이 났습니다. 그는 비디오 카메라에 자신에게가 해진 잔인함에 대해 말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떨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키가 1피트 더 컸고 어린아이처럼 연약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후에 그를 다시 지하철역으로 호송하는 일을 맡았고 학대에 의해 삶이 산산조각이 나뉘는 자는 예의를 갖추어 제 손을 잡고 저희 미래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있는 한 저는 텅 빈 복도를 걸으며 닫힌 문 뒤에서 갑자기 그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고통과 공포의 비명을 들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문이 열리더니 연구원이 그녀의 머리를 내밀어 나에게 달려가서 그녀와 함께 앉아있는 젊은 남자를 위해 뜨거운 음료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국가체제에 대한 노골적인 발언에 대한 보복으로 그의 어머니가 체포되어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그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20대 초반에 근무하는 동안 매일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있는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를 상기시켰습니다. 법적 대리권 과공개 재판은 모두 이 권리였습니다. 매일 저는 인류가 권력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게 가할 악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보고 듣고 읽는 것들에 대해 문자 그대로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제 엠네스티에서 이전에 알았던 것보다 인간의 선함에 대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엠네스티는 자신의 신념 때문에 고문이나 투옥된 적이 없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합니다. 집단 행동으로 이끄는 인간 공감의 힘은 생명을 구하고 죄수들을 석방합니다. 개인의 안녕과 안전이 보장된 일반인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결코 만나지 않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엄청난 수로 힘을 합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작은 참여는 제 인생에서 가장 겸손하고 영감을 주는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지구상의 다른 생물체와는 달리 인간은 경험하지 않고도 배우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브랜드인 소설 속의 마법처럼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힘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것처럼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상상력을 발휘하길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이 범위 내에서 편안하게 머물기를 선택하며 자신이 지금과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명을 듣거나 감옥 안을 들여다보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고통에 대해 정신과 마음을 다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알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부러울 수도 있지만 그들이 저보다 악몽에 덜 시달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적 공포증으로 이어지며 그것은 그 자체로 공포를 가져옵니다. 의도적으로 상상력이 부족한 척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괴물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종종 더 두려워합니다. 게다가 공감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진짜 괴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은 명백한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우리 자신이 무관심을 통해 악행 과결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18살 때 정의할 수 없는 것을 찾기에 도전했던 고전주의 강의실에서 배운 많은 것 중 하나는 그리스 아까 플루타르코스가 쓴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외부 현실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것은 놀라운 진술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매일 수천 번씩 증명되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외부 세계와의 불가피한 연결,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2008년 하버드 졸업생인 여러분은 얼마나 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능, 열심히 일하는 능력, 여러분이 얻고 받은 교육, 여러분에게 독특한 지위와 독특한 책임감을 줍니다. 심지어 당신의 국적도 당신을 차별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세계의 초강대국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표 방식, 생활 방식, 시위 방식, 그리고 여러분이 정부에 가하는 압력은 국경을 훨씬 넘어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당신의 특권이자 부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높이 길어낸다면, 권력자뿐만 아니라 힘없는 사람과 동질감을 갖기로 한다면,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 여러분 자신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한다면, 당신의 존재를 축하하는 것은 당신의 자랑스러운 가족들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마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필요한 모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상상을 할 힘이 있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21살에 이미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졸업식 날 함께했던 친구들은 평생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제 아이들의 대부모이고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며 제가 그들의 이름을 죽음을 먹는 자들로 가져갔을 때 저를 고소하지 않을 정도로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졸업식 때 우리는 엄청난 애정과 다시는 올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우리의 공유된 경험, 그리고 물론 우리 중 누군가가 총리에 출마한다면 매우 가치가 있을 특정한 증거 사진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식에 의해 결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우정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비록 여러분이 제 말을 단 한마디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출세의 사다리로부터 고대의 지혜를 찾아 고전주의 강에 실러 던졌을 때 만난 또 다른 늙은 로마인 세네카의 말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그렇듯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이 얼마나 긴가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